기본 오형식은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티 어니언스의 문장 패턴 5가지 분류법입니다. 중국도 영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SVO 순이지만 주어, 목적어, 동사 SOV 어순인 우리말과 일본어엔 유독 이 5가지 분류법이 먹히게 된 이유겠죠. 처음 영어를 접하는 초, 중 등 과정에선 기본 오형식은 어순과 문장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며 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등 영어로 실력이 향상되면 빠른 독해와 이해를 요하기 때문에 기본 문형 오형식이 쓸모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을 보고 몇 형식인지 아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사를 보고 어떤 패턴으로 문장이 서술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 암기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 형식은 첫째, 목적이 없어도 충분한 사람들의 흔한 일상 같은 동작들인데요. come, go, start, arrive, sit, stand, run, laugh, weep, stay, leave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없어도 충분한 자연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들인데요. happen, occur, appear, disappear, rise, fall, blow, fly, melt, flow, burn, wear, last, rains, result 등이 있습니다. 이 형식 동사는 주어와 보어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linking verb, 연결 동사라고도 부릅니다.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느냐, 형용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형식을 2가지 패턴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명사가 오면 대상을 정의하며 형용사가 오면 대상의 상태를 서술할 겁니다. 이 형식 동사를 암기해 봅시다. 첫 번째, 뭐뭐이다 라는 의미의 비동사는 당연히 이 형식이고요. 두 번째, 변화의 의미, 즉 무엇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는 get, become, turn, grow, go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상태 유지의 의미인 remain, keep, stay가 있고요. 네 번째, 어떤 느낌을 서술하는 감각 동사에는 sound, look, feel, taste, smell이 있습니다. 또 판단을 가할 때 seem, appear, prove, turn out가 있습니다. 삼형식은 목적 있는 행위, 즉 액션 verb가 보통이며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타동사는 85.2% 정도이고 삼형식 타동사는 84% 정도니 거의 모든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삼형식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사형식은 삼형식인 주어, 동사, 목적어 사이에 간접 목적어인 누구에게를 넣은 삼형식 변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목과 직목의 자리를 바꾸면 to, 즉 뭐뭐에게를 사용하는 to형 수요동사가 있는데요. 보통 주는 동작이 한 동작인 경우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give, deny, offer, pay, hand, show, lend가 있고요. 이에 반해 for, 즉 무엇을 위하여를 사용하는 for형 수요동사에는 두 동작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by의 경우 사는 것과 주는 것, 즉 두 동작이 필요한 거죠. buy, make. 세 번째, 비수요동사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목적어 2개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cost, save, charge, forgive, cause. 네 번째, 수요동사에는 의사를 전달하는 사형식도 있습니다. 내용이 담긴 대절을 수요하는 셈이죠. 머리글자만 따서 welcome train, 기차를 환영하는 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warn, convince, tell, remind, assure, inform, notice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형식인데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가 되거나 목적 보호를 행합니다. 목적 보호에는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세 가지 품사가 올 수 있는데요. 첫째, 목적 보호에 명사가 오면 무엇을 뭐뭐로써 make, elect, name, call, declare, appoint, 즉 만들거나 명명합니다. 둘째, 목적 보호에 형용사가 오면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나타냅니다. 뭐뭐가 뭐뭐라고 believe, consider, think, find가 있죠. 세 번째, 목적 보호에 동사가 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각 동사가 오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인식, 즉 지각하는 건데요.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외우면 됩니다. 눈으론 see, look at, watch, 코로는 smell, 입은 taste, 귀는 hear, listen to, 온몸으로 feel. 또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have, make, let. 목적 보호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소망, 강요, 명령, 허가, 금지하는 경우인데요. 주로 엄마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want, wish, or like, expect, intend, mean 등이 있고요. 강요나 명령, 유도할 때에는 force, urge, cause, compel, ask, require, order, tempt, prompt, tell, get, advise, persuade, encourage, enable 등이 있고요. 허가나 금지를 하는 경우는 allow, permit, forbid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서는 기본 오형식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기본 오형식에 사용되는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죠. 하지만 부사나 부사구도 의미 전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문장에서처럼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은 있다. 주어 자동사만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in 다음에 오는 부사구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일형식 자동사의 경우 뒤에 전치사가 붙어 타동사구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일형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끊는 것보다 차라리 동사구로 파악하여 삼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거의 모두 이형식이지만 도리어 앞보다 뒤가 더 중요하죠. 뒤따라오는 진주어가 더 중요한 셈이죠. 마찬가지로 이리즈대 강조 구문 역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즉, 특수 형태를 갖는 구문은 암기하여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번째, 모든 수동태는 이형식이지만 be 플러스 pp, 즉 수동은 당해버린 상태나 결과이므로 이렇게 주어, 동사, 보호로 놓지 말고 be 플러스 pp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여 자동사로 놓는 게 낫겠죠. 또 4형식 수동태는 3형식이 되고 5형식 수동태는 2형식이 되기도 하죠. 즉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를 하나의 동사구로 설정하고 동사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형용사가 들어간 이 세상 모든 수거가 다 2형식이 돼버린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하나의 동사구로 보아 3형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타동사구가 to be로 연결되면 3형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묶어 2형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분명 기본 5형식은 명칭에 basic이 붙어있는 초급 수준의 문장 분석법입니다. 하지만 중상급으로 수준을 올렸다면 기본 5형식을 넘어 문장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기본 5형식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패턴으로 변형하고 응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장 분석력을 베이직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십시오. 그게 바로 신테크입니다.